없거든요. 국결도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본질은 바뀌지. 안녕하세요, 알파입니다. 소셜 크레딧님 어서 오세요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일단 제가 국제 결혼 하고 나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전체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행복하게 사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거 없고, 어려운 건가?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국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거다. 국제 결혼을 하면은. 근데 그거는 정말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잘 몰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행복하거든요. 저는 행복한데 남들이 국제 결혼을 했을 때 그게 행복한 길로 이어지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게 100% 장담은 못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결국 국결이라는 것도 국결 또한 결혼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국결도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안녕하세요, 한국 스치님들. 저는 한국 남자랑 결혼했던 일본인 여자입니다. 저희는 국제연애하다 인심을 계기로 결혼한 한일 부부입니다. 근데 인심이 아니라 아마 임신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데키콘이라는 거죠. 예.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다. 남편이 일본어를 못해서 제가 한국에 가서 출산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집에서 잠시 살기로 했습니다. 동거하는 거에 대해 저는 스트레스 많았었는데 저는 늦어도 아기가 6개월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기가 1살 될 때까지 있어도 되지 않아 하면서 집을 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와 부딪힐 경우가 많아져서 너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일본이었으면 제가 집을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일본에서 사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고민 후에 결국 일본에 가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막상 일본 가는 날이 다가갈수록 남편이 일본 가는 게 너무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하면서 저한테 자기 나라, 자기는 가족, 나라 다 포기하고 가는 거다라고 강조하거든요. 이 결혼을 하는 거는 좋은데, 어, 본인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준비라는 게 한국에서는 솔직히 뭐 경제적인 게 가장 크잖아요. 음, 뭐 집 있어야 되고 그래요. 수입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가기 위한 그 필요 최소 조건이잖아요, 한국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은 한국 정도까지는 아니라 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이 안정적인 수입,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것도 고소득의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있어도 일본에서는 그냥 결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결혼에 대한 준비라는 부분은 어 그런 거죠. 문화적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언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나 라는 거죠.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게 일본인을 처음 만났을 때면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언어의 뭐 사랑은 언어를 초월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 정말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사랑은 언어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왜냐면은 언어는 그 남녀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서로가 이제 아는 게 별로 없을 때 서로에 대해 그때는 그냥 서로 얼굴만 봐도 그냥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이제 그런데 또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이 그냥 맨날 똑같은 사람 보다 보면은 뭐 그쵸 이제 음식도 똑같은 것만 먹다 보면 질리듯이 아무리 맛있어도 질리듯이 결혼도 결국에는 뭐 똑같은 사람을 매일 보다 보면은 뭐 그렇게 막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는 솔직히 사실이거든. 이게 남자가 여기 일본어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남편이 일본어를 못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못하는지는 남편이 일본 가는 날이 다가갈수록 이제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일본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일본행을 할 때 그렇게까지 막 두렵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음, 그냥 가면은 고생 좀 하겠구나라고 그 정도만 생각을 했지. 내가 가가지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나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그런 걱정으로 오진 않았거든. 일단 시어머니한테 저런 이야기를 듣는 거. 이 시어머니가 아들 고생 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며느리는 그럼 고생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죠. 부모도 남의 집 자식이 귀한 걸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살면서 그렇죠.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굳건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 비결을 한번은 풀어 헤쳐 봅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배려하면 돼. 이건 진짜 이해하고 배려하면 돼. 이게 너무 심플하거든요. 너무 심플한데 뭐 그런 얘기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막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무슨 뭐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더라. 막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딱히 노력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하고 잘 맞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하고 미나하고.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 저희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요. 저희는 되게 그냥 집 침대 진짜 개 좋거든요. 막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쭉 오래오래 쓰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나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좀 괜찮은 걸로 샀거든요. 메모리 폼으로 해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막 푹신푹신하고 누우면 그냥 잠드는 그냥 침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샀는데도 불구하고 미나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항상 소파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막 너무 졸렵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개답답한 거지. 아니 집에 좋은 침대 놔두고 왜 맨날 소파에서 그렇게 자고 나서 막 피곤하다 어쩐다 막뭐 어디가 아프다 막 그러냐고. 네, 그거를 제가 1년을 그 얘기를 막 계속 막 했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되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나는 뭐 할게 너는 뭐 해라고 막 가사 분담만 이렇게 딱딱딱딱 정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정해가지고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돈은 얼마를 써야 되고 누가 얼마를 뭐 저축을 해놔야 되고 이 돈은 너가 쓰고 저 돈은 너가 쓰고 이제 그거를 막
칼같이 막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질 않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가 잘하는 거,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니 가장 권면되는 부부 생활이 아닌가 싶네요. 덜덜 부럽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저희는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영상을 따로 막 올리거나 하진 않는데, 저도 막 남사스러워가지고 올리진 않는데, 그냥 항상 미나 집에 돌아오면은 막 서로 막 놀래키기도 하고. 일단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정이 없는 결혼을 하면은 행복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데키콘이라고 하죠. 아이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 커플들 중에서 그걸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제 주변에선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거기서 이제 이혼하고 갈라서 가지고 그렇게 따로 사는 거는 정말 많이 봤어도, 데키콘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네, 이 솔직히 일본 이민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자를 한 방에, 배우자 비자를 한 방에, 배우자 비자가 아니지, 정주 비자라고 해야 되나? 한 방에 비자를 받는 방법, 뭐라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예, 바로 그냥 대기콘을 해버리는 거죠. 아이가 생겨버리면은 비자가 거의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그 사람의 그 결혼을 인정해가지고 그 비자를 준다기보다, 아이 생겼어? 아,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냥 살아라. 좀 이런 스탠스로 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 정식으로 막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받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비자가 쉽게 안 나와. 어떻게든 같이 살고 싶은데, 둘이 서로 교제도 오래 했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비자가 안 나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데키콘 해가지고 그걸로 비자를 받는 거는, 아이가 생겨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일본에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나 일본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한국 분들이 계신다면은, 가능하면 가능하면은 도쿄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 스레드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일본인의 게시글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살 때 장점 막 그거를 적은 글이었어요. 그리고 단점, 장점과 단점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스레드를 딱 올려놨는데, 이 장점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대도시와 소도시의, 그러니까 제가 사는 이 센다이 같은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작은 산골 마을 막 그런 느낌이 아닌, 뭐라 해야 되지? 대도시까지는 아니고 위성도시 느낌. 예, 그런 도시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그리고 물가가 싸고 뭐 안정적이다. 뭐 하면서 막 쭉 나열을 했는데, 마지막에 단점을 딱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 비자로 오면은 뭐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지원을 해가지고 오면 되긴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확실히 급여 차이도 좀 있기는 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이 원래 도쿄 쪽에 살다가 센다이에 온 그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뭐랄까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였는데 도쿄에서는 상당히 많이 벌었나 봐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워낙 단가 자체가 높기도 하다 보니까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월에 한 4, 50만 엔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50까지는 아닌가? 한 40?
40 받았을라나? 근데 이제 센다이로 오고 나서 거기 자기가 봤던 거에 한 10만 원 이상이 까이니까 거기 같은 일을 해도 10만 원 이상이 까이니까 상당히 취업 자체가 많이 고민이 되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근데 또 도쿄 살면은 그만큼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도 많이 비싸고 되게 많이 느낀 게 한국보다 확실히 관계하기가 쉬워요, 저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게 되면은 한국인의 특성이 장점을 발휘하는 경우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똑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일본인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를 못한 상태라면은 단점이 되겠지만은 일본인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한 상태라면은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한국인의 특성이 장점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일본인들은 솔직히 문화 자체가 많이 돌려 말하고 상대가 상처 입지 않게끔 돌려 말하고 애초에 그런 문화라 가지고 일본인들끼리는 맹 둘러간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어가지고 귀국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듣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걸 많이 들었냐? 나는 일본이라는 사회에 딱 이제 일원으로서 딱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이야기도 안 하고 나만 뭔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귀국을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모르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예, 왜 그런 결말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게 바로 이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여러 영상에서 많이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 영혼 없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화를 배울 때 커뮤니티 같은 거를 보면서 일본어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JLPT 몇 급 정도 돼야지 회화 시작할 수 있나요? 회화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은 생각보다 정말 허들이 낮아요. 예. 근데 정말 이 기초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기초만 내뱉을 수 있으면은 회화는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빡세게 공부를 준비를 한다면은 두 달, 세 달 정도 있으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화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화를 시작할 때 단순히 말만 잘한다고 회화를 잘하는 게 아니라 회화를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뭐랄까 언어적인 스킬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화를 잘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선 언어적인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저는 회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회화 실력이라는 거에는 단순히 내 지식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문법과 이 단어와 이 표현들을 알고 있냐를 그걸 얼마나 페라페라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무리 잘해봤자 그 일본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100점이냐 100점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성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버버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귀여워하지. 저희도 이제 일본 여성이 막 한국어를 어버버버 하면서 카타코토로 얘기하면은 귀여워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귀여워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좀 뭔가, 뭔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귀엽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일본어 실력 아직 멀었구나라는,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 거야. 물론 좋게 받아들였어도 됐겠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은 더 원어민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얘기를 딱히 안 해.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나중에 이제 한국인이었냐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인정을 받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게 나를 스마트하게 보는 거야. 난 딱히 머릿속에 막 그렇게 많이 든 사람도 아닌데 가방끈도 짧은데 되게 나를 뭔가 있어 보이고 스마트하게 봐준다는 거. 근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느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언어 하나만 이 네이티브 수준으로 딱 할 줄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발음, 뉘앙스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요. 문이 건조한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재미를 못 느껴. 재미를 느끼고 못 느끼고의 차이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재미를 느껴야 돼요, 정말. 단순히 막 웃기고 안 웃기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얘기를 했어. 그럼 거기서 반응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야. 와, 진짜요? 뭐 머릿속에서는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반응을 크게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이게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일본인들은 앞뒤가 다르다, 가식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일본 와서 생활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 이게 여러분들 리액션을 제대로 할 줄 알면은 이게 대화를 하면서의 흥을 돋구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냥 아무 리액션도 안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냥 본인이 한국에 살면서 나 그냥 자격 정도만 따도 돼. 일본에서 딱히 살 생각은 없어 라고 그냥 그 정도 스탠스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생활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들을 좀 예, 제대로 알아야 좀 배드엔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일본 와가지고 친구도 못 사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대화하는데 끼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질질 짜면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정말 리액션과 뉘앙스 이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일본 국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과 그리고 일본어 회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요 뭐 이미 다 구독자분들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그럼 이상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